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치유의 5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도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바이러스를 막는 항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하드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으로부터 우리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보유한 채 태어납니다. 인간의 하드드라이브에 깔린 항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자극 반응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반응이라는 것을 쉽게 알지 못하는 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극은 언제나 기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창고 속에, 하드 드라이브 속에 저장된 기억 중에는 우리가 전혀 재생하지 못하는 3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설상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비논리적입니다. 그럼 그 3가지 기억이 뭐냐? 유전된 기억, 언어와 논리 이전의 사고, 트라우마 기억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자극과 반응 보호 프로그램의 믿음의 체계로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된 기억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세포 기억을 물려받습니다. 나는 각 세포의 DNA 속에 이 세포 기억들이 그대로 암호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남녀의 아름답고 기적인 결합의 결합물로 하나의 세포가 태어나죠. 신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비신체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외모뿐만 아니라 세포 기억도 물려받습니다. 또한 2번째, 언어와 논리 이전의 사고 기억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사고 능력이 확립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많은 일을 겪습니다. 특별히 유아기 때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경험한 시점의 경험제 사고 수준에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생후 1006주 안에는 우리는 델타, 세타, 네파 상태에서 삽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경험이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에 깊게 기억됩니다.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판단은 좀 더 후에 개발이 되죠. 이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은 언어 이전의 기억으로 깊숙이 저장이 됩니다. 언어 이전의 기억은 그가 자신의 신체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때마다 작동을 합니다. 이 기억들이 다시 재활성화될 때마다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30세 성인이 아닌 생후 5개월 혹은 5살짜리 아이의 수준에서 그대로 작정되어 드러납니다. 언어 이전의 사고 기억은 델타, 세타 수준의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그 수준에서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그 힘의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 후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 가운데서 그 기억이 재생될까봐 자기도 모르게 베타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며 간혹 알파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알파 훈련이 많이 유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캠프에서는 델타 수준이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몸과 마음에 활용하려고 연구하며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트라우마 기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으로 정신적인 충격, 상처의 기억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기억은 일상에 거쳐 트라우마가 발생할 때마다 암호화되어 기억합니다. 트라우마 기억은 유전을 통해서도 때로 물려받을 수가 있죠. 트라우마 기억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비록 작은 트라우마를 겪을 때라도 이성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그 순간에 끊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자가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충격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기억이 활성화되면 논리적인 마음을 뛰어넘어 건너뛰어 반응하는 마음이 작용하게 됩니다. 마음은 현재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는 기억들이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일어납니다. 360도 입체 음향으로 단순히 현재 시제로 인식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기억이 재활성화될 때는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응급사항처럼 대처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응급사항이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이나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대개 정신 이상이 되지 않으려고 합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현재 일어나는 상황 때문이라고 스스로 합리합니다.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있지만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 생각이 가장 설득력이 있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현재 시제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문제가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 현재 삶을 들쑤셔 놓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거짓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이 바로 모든 문제를 진짜 문제거리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냥 논리는 건너뛰어버리고 맙니다. 이성을 그대로 건너뛰어버리고 맙니다. 트라우마 기억이 일어나면 이성들을 그냥 지나쳐 반응적인 감정내, 즉 고통에 반응한 뇌와 스트레스에 반응한 뇌가 갑자기 크게 작동을 합니다. 트라우마 기억이 재활성화되면 이성적인 사고가 멈추거나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세, 50세이건 어떤 사건에 의해 트라우마 기억이 재활성화되면 그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죠. 고통 없이 숨은 기억을 찾기. 이런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숨은 기억을 찾기. 이 기억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지 못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의식의 기억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기억이 치유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해석하여 이러한 종류의 기억이 치유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안에서 막아버리고 맙니다. 이번엔 치유의 6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성장하면 자극, 반응, 믿음 체계를 바탕으로 두 번째 믿음 체계가 언어와 추론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형성이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격파해야 할 벽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믿음의 문제로 인해 벽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진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벽돌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가장 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90%는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습관의 밑바닥에는 마음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유하려면 습관의 원인인 파괴적인 기억을 반드시 치유해내야 합니다. 스포츠 중계를 듣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해설자들과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엔 결국 정신력이 관건이죠. 마음이 문제죠. 마지막 순간에 승패는 몸과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 정신입니다. 이런 공통된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스탠퍼드 의대에서 신체 질병과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언제나 잘못된 믿음이며 진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세포가 질병과 증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숨겨진 믿음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극 반응, 믿음이 재활성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감정의 영역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이 느껴진다면 과거의 자극 반응을 일으킨 고통스러운 기억이 재활성화되는 중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재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본인은 생생하고 분명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의 영역입니다. 현재 상황과 걸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활성화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스러운 세포 기억이 재활성화가 되어 과거의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활동 영역입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자극 반응 기억에 의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식적인 통제의 상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대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을 치료합니다. 관리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조금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힘든 싸움입니다. 너무나 지킬 것이 많아 긴장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은 스트레스이고 이는 우리의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일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일을 해서 믿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을 믿고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 오른 대천안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번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보는 노력이나 올바름을 근거로 날아오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를 거의 저절로 하게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